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커피와 물을 준비했습니다. 물은 중요하니까요. 오늘은 앞으로 우리 학원인들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성격 중에 이제 가장 강한 성격이 이제 빨리빨리 성격이잖아요. 빨리빨리 하면 우리나라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서 이제 얼마나 성격이 급하냐면 학원 한 2, 3개월 다니게 해놓고 엄마들이 그러죠. 아니 왜 이렇게 학원을 다니는데도 점수가 안 나오냐, 학교 점수가 안 나오냐, 이런 식으로 선생들을 다그치죠. 원래는 영어 교육을 초등학교 1학년 정도에는 했어야 되는데 거의 초등학교 때는 빤빤히 놀다가 이제 중학교 올라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학원에 들어왔는데, 학원 한 두세 달 다녀놓고 뭐 애 실력이 뭐 느냐는 둥 안 느냐는 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또 그러다가 나가면 또 선생들은 애들 가르치는 게 생계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제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당장 내일 모레 학원 시험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선생님이 이제 찍어주는 거죠. 찝어주는 거죠. 찝어주고 그 다음에 뭐 시험 보기 한 뭐 1, 2주 전에 벌써 써머리 만들어 가가지고 그거 해주고 막.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를 학생이 하는 게 아니라 선생이 하는 격이 되는 거예요. 선생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에 나올 만한 자료 다 뽑고 써머리 다 해주고 이제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야 이번 시험 잘 봐야 되니까 줄 쳐주고 외우고 줄 쳐주고 외우고 이거 시험에 나오니까 이거 동그라미 치고 외우고 뭐 이 짓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 시험은 잘 나와. 시험 점수는 잘 나와. 근데 이 시험 점수라는 게 기본이 없는 그냥 시험이라는 거죠. 시험 점수라는 거죠. 사상 누각 같은 그런 느낌의 그냥 베이스가 없는, 그냥 이거는 누구의 힘으로 그렇게 됐냐면 선생의 힘으로. 또 애들이 그렇게 또 해야 또 학원을 계속 다니니까. 그러니까 애는 뭐 영어를 배워도 그 영어 자체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시험 대비 뭐 이런 거 찍어주기 뭐 이런 게 이제 중요하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그 과목에 대한 아주 뭐 폭넓은 이해와 깊은 이해가 없어도 되는 선생님들이 이제 출연을 하는 거죠. 그런 선생님들이 이제 중학교 뭐 내신 뭐 요런 거 이제 가르치시면서 이제 하시는데, 이제 애들한테 필요한 게 이제 시험 대비 뭐 찍어주고 외우고 뭐 이런 그 정도밖에 이제 애들이 요구하지도 않으니까 그 정도를 하기에 적합한 그런 선생이면 다 이제 너도 나도 선생의 길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과목에 대한 영어든 수학이든 국어든 그 과목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이 안 되어 있는 그냥 선생들도 결국은 등장을 하는 거란 말이죠. 본인도 사실은 잘 몰라. 이거 잘 모르겠어 나도. 근데 그냥 죽어라 외우게 시키고 막 이래. 그래가지고 시험 대비는 잘 시켜. 뭐 죽어라 외우게 하고 뭐 이러니까 시험 대비는 그럭저럭 하고 뭐 이런 애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대학을 갔어. 대학을 갔어. 근데 대학을 갔는데 웬걸 영어 프레젠테이션을 시키고, 왜냐면 대학교 이제 수준이 있으니까 얘는 대학교 수준에 딱 이제 적합해진 애라고 교수들은 다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영어 프레젠테이션하고 영어 원서 읽고, 요즘에 영어 수업도 굉장히 많잖아요. 영어 수업을 막 해. 근데 맨날 찍어주는 선생이 찍어주는 거 이것만 듣고 이것만 달달거리고 외웠던 애들이 주체적으로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를 가서도 이제 학원을 다니는 이런 애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학원비는 물가가 올라가지고 학원비도 너무 비싸. 대학 등록금 이것도 비싸 죽겠는데 거기다가 학원비까지 대려니까 그거 금수저 다이아 수저 아닌 다음엔 그것까지 뒷바라지 해줄 수 있는 부모님이
뭐 몇이나 되냐고요. 그러니까 얘네도 이제 쪽제비는 낯짝이 있다고, 쪽제비도 낯짝이 있다고, 이제 그 학원비까지 그럴 수 없으니까 좀 싸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걸 찾죠. 싸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를 보게 되는 거예요. 유튜브 선생님 돈 한 푼 없이 너무나 싸게 잘 가르쳐 줘. 그런데 단점이 있어. 선생님이 너무 많아. 선생님이 너무 많고 그것을 선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러니까 만약에 뭐 영문법을 너무 몰라. 영문법을 너무 몰라. 그래서 이거 좀 뭐 한 30일 들으면 완전히 영문법이 잡힌대. 그런 강좌를 듣고 싶어. 근데 맨 처음에 이제 유튜브로 이제 검색을 해서 찾았어. 그랬더니 너무 많고 검증도 안 되고 뭐 이렇게 조회수는 많은데 들어보니까 이 선생님이 뭐 예쁘고 잘생기고 막뭐 가끔가다 뭐 실없는 농담을 막 코미디언처럼 막 재밌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조회수가 많은 거지. 정말 이걸 갖다 잘 가르치고 뭐 이래서 이제 조회수가 많은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진짜 조회수가 높은 선생이라고 잘 가르치는 선생 같지도 않고,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학원보다는 싸고 나를 좀 온라인 선생처럼 좀 알아서 좀 가르쳐 주고 좀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어느덧 크몬 같은 플랫폼이 나왔어. 학원비는 20만 원인데 이 온라인 그 강의로 듣는 거는 5만 9천 원이라는 거야. 심지어 이걸 이제 5만 9천 원을 내고 1강서부터 30강까지 들으면 선생님과 이렇게 카톡이나 이런 거로 교류도 가능하다는 거야. 교류도.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크몬 같은 플랫폼으로 이제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 플랫폼으로 온 사람들은 보통 20살 넘는 성인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정말 발등에 불 떨어진. 그래서 예전에 뭐 10대 때는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엄마가 가라니까 가고 뭐 학원 가고 이런 애들이라면, 지금은 자기가 당장 이거를 못하면, 영어를 못하면은 이제 F학점밖에 생기고 이제 이랬으니까 그제서야 각성이 돼서 아주 잘 듣죠. 아주 열심히 듣죠. 아니면 또 요런 학생들, 뭐 똑똑한 뭐 요런 고등학생들, 뭐 요런 학생들도 이제 크몬 같은 플랫폼을 찾아서 왔다 갔다 시간 낭비도 안 하고 돈도 안 버리고 얼마나 싸? 한 달에 뭐 4만 9천 원, 5만 9천 원, 뭐 6만 9천 원, 뭐 이렇게. 그러면서 선생님이 책 한 권을 다 떼어줘.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하는 뭐 이런 식이란 말이야. 이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크몬 같은 플랫폼으로 이제 들어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예전에 제가 한 10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그때도 너무 애들 가르치기가 힘들어서 미래에는 한 10년 이후에는 애들 가르치는 선생들이 없겠다. 왜 그러냐면 이거 받는 돈에 비해서 너무 심적인 스트레스 이런 게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육적인 스트레스만 있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있으니까 뭐 무슨 북이 영화를 누리겠다고 그걸 하겠어요. 그래서 그때도 뭐라고 생각했냐면, 앞으로 한 10년 뭐 찍해야 20년 그 정도 되면 선생들이 없겠다. 왜냐면 이거 하느니 차라리 선생 안 하고 그냥 저거 한다.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이게 다른 거로 선생들이 존재하기는 하는데, 이제 오프라인에서 애들을 현장에서 막 가르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그 사람들이 온라인 베이스로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근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들이 온라인 베이스로 가기에 요즘 이 적기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선생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오프라인 현장에서 애들을 가르치는 건 너무너무 힘들다.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리고 애들의 이해도가 예전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아졌다. 그리고 그나마 이해도가 있는 학생들은 큰 학원을 다니지,
작은 학원이나 동네 학원, 공부방 이런 데를 오는 애들은 예전보다는 엄청 학습 능력이 떨어진 그런 애들이 많다라는 것을 느꼈고, 그런데 약간 선생님들한테도 이게 좋은 게 스마트폰이 생긴 이후로 애들이 정말 글을 안 읽어서요. 옛날에는 우리 같은 시대 사람들은 책을 읽고 공부를 했잖아요. 책을 읽고 책에 나온 거 다 읽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요즘 애들은 똑똑한 애들을 빼놓고는 그게 안 된다니까. 책은 다 한국말로 쓰여져 있는데도 책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피로감을 느껴. 그러면서 해주는 말이 뭐냐면 선생님이 설명해 줘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이제는 선생님들이 옆에서 설명해 주는 선생님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해. 왜냐하면 글을 읽고 벌써 읽기도 전에 피로감을 느끼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선생님들이 이제는 그 온라인 베이스로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 거죠. 온라인 베이스로 강의를 하시면 정말 그 강의가 필요한 사람들이 이제 찾아 듣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 오프라인 현장에서 강의할 필요가 있는 일을 할 필요가 있는 선생님들은 이제 초등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초등부는 오프라인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같이 해줘야겠지만, 벌써 중학교 이상서부터는 정말 그게 필요한 애들은 이런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들어가서 찾아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유튜브로 했는데 유튜브는 정말 너무 많아졌고, 그거 고르는데 너무너무 힘이 들어. 고르는데 너무너무 힘이 들어. 그런데 이제 그걸 갖다가 1강서부터 30강까지 이미 딱 만들어줘서 요것만 다 하면 영문법 완성합니다. 아니면 이것만 다 하면 비즈니스 레터 쓸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이것만 하면은 그러니까 각종 선생님들이 다 등장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시뮬 모의고사, 3개년 모의고사, 그걸 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2023년 시뮬, 뭐 고3 모의고사, 그리고 한 권에 대한 내용을 빠르게 설명을 해 준다고. 그러면서 맨 처음부터 맨 끝까지 30강으로 딱 만들어서 올리면, 저부터라도 혼자 공부하는 제가 그런 학생이면 그런 거 볼 것 같아요. 찾아서. 왜냐면 학원비보다 훨씬 싸고 좋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선생님하고 뭐 이메일로 이렇게 뭐 주고받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선생님도 온라인 선생님이지만 나에게 딱 맞는 선생님이고 이래서, 그래서 저도 얼떨결에 지금 이쪽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또 제 1년 전 댓글인가 2년 전 1년 전인가 2년 전 영상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참 놀랍더라고요. 제가 어떤 영상을 올렸는데, 선생님이 이때부터 온라인 베이스로 된 그 강의를 생각을 하셨고, 그 강의에 대한 생각이 점점 커져서 지금은 결국 이렇게 되셨군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는 제 자신도 그러지 못했는데, 그걸 눈치를 채지 못했는데, 내가 그냥 직관적으로 약간 옛날부터 이런 생각을 해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요. 딱 시험이 일주일 남았어요. 그런데 애들이 허구 헛날 빠지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에 보충을 하겠다고 불렀거든요, 애들을.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4명을 불렀는데요.
한 시간 지난 후에 딱 한 명이 오고 나머지 애들은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제가 헛웃음이 나오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아, 이제 그 오프라인으로 여기 태촌에서 애들을 만날 날도 이제 머지 않았구나. 이제 머지 않았겠구나. 뭐 이런 느낌이 들면서, 근데 예전에는 너무나 답답하고 막 이랬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기본도 안 갖춰져 있고, 여기서 기본은 실력적인 기본이 아니라 성격적인 기본. 성격적인 기본, 공부할 기본, 공부할 수 있는 그 기본. 또 안 갖춰져 있는 애들을 데리고 이거 외우세요. 뭐 이거 줄 쳐주고 마치 뭐 애기한테 한 숟갈 한 숟갈 떠먹이는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 게 언제까지 이 짓을 할 수 있을까? 이게 나는 선생이 아니라 이건 뭐 보모 같기도 하고 도우미 같기도 하고 공부 도우미, 뭐 보모 뭐 이런 느낌이지 선생이라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기본이 안 되어 있으니까 맨날 줄 쳐주고 외우고 이거는 중요한 거니까 외우고 뭐 이 짓을 해야 또 시험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답답했는데 이제는 그 약간 뭐 마음이 약간 좀 편안해지면서 아 그래 뭐 내가 온라인으로만 돌아설 날도 이제 머지 않았구나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온라인으로 약간 돌아서야 될 때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지만 괜찮아졌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약간 슬픈 이야기인데 이게 슬픈 이야기잖아요. 애들이 교포도 아니고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인인데 많은 글자들을 보면 벌써 피로감이 있어서 겁부터 나고 피로감이 있어서 이걸 갖다가 이해를 하려고 막 읽지를 않는다니까요. 그냥 선생님이 이거 좀 설명 좀 해줘요.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또 그런 애들이 또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선생들은 또 말 하나는 잘하니까 뭐 그런 애들을 붙잡고 옆에서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영상을 찍어서 그러니까 온라인 베이스로 뭐 유튜브가 됐건 뭐 크몽이 됐건 아니면 그 뭐 블로그가 됐건 아무튼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그러니까 온라인 쪽으로 모든 방향이 돌지 않을까. 초등부만 빼고 이제 그렇게 돌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선생님들의 웰빙과 건강과 정신적인 정신 건강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약간 이런 쪽으로 가야 되고 세상은 벌써 약간 이런 쪽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예, 여러분 그 이번 주가 다들 중등부 기말고사 이제 대비하는 거의 마지막 주인데 정말 머리 안 돌아가는 애들 데리고 또 얼마나 또 고군분투하고 또 노력하고 또 애쓰시겠어요. 예, 제가 그걸 다 알고 있으니까 아무튼 오늘도 승리하세요.